나의 전 재산은 평생 함께 해준 가족들이 아닌 박미숙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고인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지난 15년간 함께 해왔습니다. 15년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뚝뚝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 행복과 행운이 깃드실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현관문 옆에는 고 김태수 선생 빈소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 마련된 빈소에는 고인의 영정 사진이 정중하게 걸려 있습니다. 사진 속 김태수는 온화한 미소를 띤 채 두툼한 안경 너머로 자애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지낸 그의 인품이 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상주석에는 김정옥이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붉게 부어오른 눈가와 창백한 얼굴색이 지난 며칠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가끔씩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네요. 한 조문객이 정옥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기뻐할 겁니다. 빈소 한쪽에서는 아들 김민수가 분주하게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민수는 은행에서 지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조문객 한 분 한 분께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서 아버지를 닮은 성품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받았던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딸 김수진이 조문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인 수진은 동네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과는 달리 오늘은 조용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젠 나 혼자 남았네요. 그래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슬픔 속에서도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각자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모이지 못했던 가족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거리감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어머니가 건강해야 마음 놓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있으니까 의지하세요. 하지만 정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앞으로 혼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45년간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고 빈소는 고요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향불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가족들은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있을 일이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3일장 둘째 날 오후 빈소에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어제보다 더욱 야윈 모습으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빈소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당당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잘 정돈된 머리카락, 그리고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여성은 조용히 고인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다른 조문객들과 달리 오랫동안 묵념을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힘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조물록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아버지와는 어떤 관계셨는지. 학교 관계자입니다. 여성이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고인과는 오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조문을 마친 후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른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움직일 기색을 보였죠. 정옥은 그런 여성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은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후 4시경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빈소는 한적해졌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여성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 변호사님입니다. 민수와 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장례 기간 중에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순간 빈소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언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셨다고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수진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평소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왜 갑자기 유언장이 나오는 거죠? 김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편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에게 숨길 일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김 변호사가 봉투를 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자 빈소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옥과 민수, 수진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읽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나의 전 재산은 평생 함께 해준 가족들이 아닌 박미숙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빈소 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수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고요? 정옥은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박미숙이 차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오랜 동반자였습니다. 지난 15년간 김태수 선생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빈소아는 더욱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5년이라는 말에 가족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이라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박미숙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고인은 그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고인께서도 언젠가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셨지만 시기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서명도 확인되었고 공증 절차도 완료되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4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이 죽어서까지 이런 충격을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미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 정리는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빈소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향불 연기만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유 원장 공개 후 빈소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여전히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죠. 김 변호사가 유 원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유 원장에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 모두 박미숙 씨에게 상속됩니다.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박미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이 원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뜻이니까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진이 울먹이며 박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셨기에 이런 일이. 저는 지난 15년간 김태수 선생님의 정신적 동반자였습니다. 박미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직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전이면 그때 우리 남편이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당신과. 네, 맞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같은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셨어요? 15년 동안이나.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내 아버지가 승진하면서 더 바빠지셨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지만 학교 일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박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도 가족분들에게 큰 상처를 드릴까봐 항상 고민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엄마는 45년 동안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얼마나 헌신적이셨는지 고인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란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은 법이죠. 김 변호사가 개입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법적으로는 이 유 원장이 유효합니다. 고인께서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공증도 받으셨습니다. 민수가 변호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유 원장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나요? 가족들 모르게 작성된 유 원장이 정당한 건가요? 유 원장 작성에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다만 유 원장의 진위나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
정옥이 갑자기 일어서며 박미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꿰었군요. 15년 동안 내 남편 곁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박미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고인과 진실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입니다. 유언장도 고인께서 자발적으로 작성하신 것입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게 자발적이라는 말씀이세요? 박미숙이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고인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입니다. 15년간의 기록이죠. 사진 속에는 김태수와 박미숙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정옥은 사진들을 보며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 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박미숙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퇴직 후에는 저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민수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작년 봄에 아버지가 동창회 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였습니다. 박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살았던 건가요? 박미숙이 마지막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는 한 가지 더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일주일 안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빈소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옥과 자녀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 이전 절차는 장례가 끝난 후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박미숙과 변호사가 빈소를 나가자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향불만이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5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믿음마저 잃게 된 현실이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박미숙과 변호사가 떠난 후 빈소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민수와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만. 교장 선생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까 변호사가 와서 뭔가 이야기하더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설마 재산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집에 무슨 일 생긴 것 같던데. 아까 낯선 여자가 와서 큰 소리 치고 갔다며? 에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모범적인 분이셨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겉보기와 속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남자들 말이야. 마을 정자에 모인 어르신들도 이야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교장 선생이 평생 바른 삶만 산 줄 알았는데 혹시 숨겨둔 비밀이라도 있었나?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오. 죽은 사람 험담하는 거 아니야. 험담이 아니라 걱정되는 거지. 정옥이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서. 빈소 안에서는 가족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정옥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몰랐단다. 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 수진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고 출장 자주 다니시고
전화 통화 많이 하신 것도 다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승진하셔서 바쁘신 줄만 알았어. 정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감, 교장 되시면서 할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관심하셨던 거 아닙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와 15년간 만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정옥의 얼굴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그랬지. 의심하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니? 수진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넘어가고 내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대학까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민수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전세 보증금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은행 대출을 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제간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그래도 은행에 다니시니까 괜찮잖아요. 수진이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아이 둘 키우는데 정말 막막해요. 나도 쉽지 않아. 민수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 교육비에 집 전세금에 생활비까지. 아버지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그럼 다 날려버린 걸 나한테 화내지 말고 엄마한테 따져요. 수진이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정옥은 자식들의 말다툼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내 아버지 영전에서 그러지 말고. 하지만 자녀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걸 몰랐습니까? 우리 가족이 동네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벌써 온 마을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밤이 깊어가자 정옥은 홀로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남편의 옷을 하나씩 꺼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넥타이는 내가 결혼기념일에 사준 거였는데 정옥이 넥타이를 손에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서재에서는 남편의 일기장과 수첩들을 발견했습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숙이와 만났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진다. 정옥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내 인생의 또 다른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다고 기억되고 싶다. 하지만 나도 한 사람의 남자다. 정옥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진심이 담긴 글들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수첩에서 박미숙과 주고받은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 함께 보낸 시간들에 대한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정옥과의 결혼 생활은 의무였다면 당신과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정옥은 편지들을 읽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와의 결혼이 의무였다고요? 45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새벽 무렵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홀로 오열했습니다. 내가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요? 당신은 편하게 가시고 나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라고요? 바깥에서는 이미 마을 전체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옥과 가족들이 받을 시선과 수군거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존경받던 교장의 가족에서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3일장 마지막 날 아침, 정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일기장과 편지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4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장례식장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 여자가 어제 당당하게 나타나서 유언장까지 공개했다며. 정옥이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네. 조문을 온 사람들도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과 함께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이 섞여 있었죠. 민수는 은행 동료들의 조문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이런 일로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수야. 이런 일이야 누가 예상했겠어. 지점장이 위로했지만 민수는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조문을 와서는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정말 충격이네요.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겉으로는 그렇게 모범적이셨는데. 오후가 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숙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 매매 계약 관련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매매 계약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미숙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이 집을 제게 증여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유언장과는 별도로 증여 계약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공증받은 증여 계약서입니다. 박미숙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증여계약에 따르면 고인 사망 즉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진이 울면서 박미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꿰어서 이런 짓을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미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인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고인께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15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조종해서 이런 결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조종이라니요. 박미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은 한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박미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파괴라니요. 고인께서는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는 늘 우울해 하셨죠. 형제 간의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민수가 수진을 탓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아버지께 관심을 더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면서 이런 일을 모를 수가 있어. 저보고 뭐라고요?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형도 아들이면서 아버지 일을 전혀 몰랐잖아요. 왜 저만 탓해요? 나는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봤지만 넌 학원이 집 근처에 있어서 자주 왔잖아. 저도 애 둘 키우면서 학원 운영하느라 바빴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니까 마주칠 일도 별로 없었어요. 정옥은 자식들의 다툼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이미 다 늦었잖아. 서로 탓하면 뭘 해? 박미숙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제 소유가 됩니다. 일주일 안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이라고요? 정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조문객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가 너무 매정하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정옥이 정말 불쌍하다. 평생 헌신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저녁이 되자 장례식을 마치고 하관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관을 운구차에 싣는 순간
정옥은 남편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버리고 갈 수 있어요? 45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민수와 수진도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원망스럽기도 했죠.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 순간 정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차갑고 단단한 의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옥이 관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는군요.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지켜낼 거예요. 박미숙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변화하는 눈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시련을 견뎌온 여인의 강인함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 앞에는 이제 일주일이라는 시간과 함께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정옥은 남편의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민수와 수지는 거실에서 앞으로의 일을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 서로를 탓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형, 엄마는 어디서 사시게 할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 좁아서 어머니 모실 공간이 없어.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전세집이라 여유 공간도 없고.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둘에 저희 부부까지 이미 비좁은데 엄마까지 모시기는. 그럼 어떻게 해?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 형이 형편이 더 나으니까 형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 나도 대출받아서 겨우 살고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제의 말다툼을 듣고 있던 정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갈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이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미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 리모델링 견적을 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옥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리모델링이요? 벌써요? 네,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미숙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항상 이 집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셨거든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집안을 둘러보며 메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겠네요. 오래된 한옥 구조라 공사 기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민수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박미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제 소유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아직 정리할 시간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박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정옥은 박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과 15년을 함께했다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이 집을 사랑하는지도 알 텐데요.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인께서는 저와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말에 정옥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은 지우고 다른 여자와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부인님, 김태수 선생님 명의의 예금 계좌들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상속이 완료될 때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집도 잃고 돈도 못 쓰게 되었으니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민수가 은행에서 돌아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험금도 수익자가 박미숙으로 되어 있대요. 보험금까지? 수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그 여자한테 주신 거예요? 정옥은 말없이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나요? 저녁 무렵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정옥이 마음 편히 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 무슨 말씀이세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점점 과장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이 바람을 피워서 가족을 버렸다고도 하고.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말들이 도는군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여자가 교장 선생을 꿰어서 재산을 뺏었다고도 해. 정말 말이 많아.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텐데. 그날 밤 정옥은 남편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기 중간에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 어제는 미숙이 이름도 잠시 잊어버렸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 정옥이 더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 일기들의 글씨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해 보였죠. 이게 뭐지? 정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더 뒤져보니 병원 진료 기록지가 나왔습니다. 작년 가을 날짜로 되어 있었는데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설마 이게... 그 순간 정옥은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박미숙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악독한 일이 아닐까요? 정옥은 진료 기록지를 꼭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무렵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정말로 나를 버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겠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밖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옥은 병원 진료 기록지를 들고 민수와 수진을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걸 봐라. 정옥이 떨리는 손으로 진료 기록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작년에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야. 민수가 진료 기록지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의심. 이게 뭐예요? 치매 초기 단계라는 뜻이야. 정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깜빡하는 일이 많았던 거구나.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정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기도 다시 읽어보니 글씨체가 이상하고 내용도 예전과 달라.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자.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가족들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박미숙 쪽이 아닌 독립적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 진료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변호사가 진료 기록지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필요해요. 어떤 기록 말씀이신가요? 정옥이 물었습니다. 치매 진단서나 정신감정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증거들도 필요합니다. 정옥은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더 자세한 기록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오후에 정옥과 민수는 남편이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김태수 환자분 말씀이시죠?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올 초까지 몇 차례 오셨습니다. 어떤 상태셨나요? 정옥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소,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성격 변화도 있었다고요? 네, 평소보다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신다고도 하고요. 정옥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죠. 병원에서 나온 후 정옥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제 싸워볼 이유가 생겼어. 그날 저녁 박미숙과 김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한 마지막 협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이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옥이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박미숙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무효라니요? 무슨 근거로요? 제 남편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병원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이 그 증거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진단만으로는 법적 무능력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잖아요.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박미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저와 만날 때 항상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유언장도 충분히 생각하고 작성하신 것입니다. 정옥이 박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의 병을 이용한 거죠? 판단력이 흐린 틈을 타서.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아픈 사람을 이용했잖아요. 당신이 한 일은 사기예요. 사기라니요. 박미숙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합법적이라고요? 내 남편이 아픈 걸 알면서도 재산을 노린 게 합법적이라고요?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양쪽의 감정은 이미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정옥이 남편의 일기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머리가 아프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진다. 뭔가 이상하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쓴 유언장이 유효하다고요? 박미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상이셨어요. 대부분은 정상이었다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네요. 내 남편이 아팠다는 걸. 민수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 당시 아버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김 변호사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가정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아이들의 손을 굳게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내 아버지의 명예도 우리 가족도 지켜내자.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옥의 눈빛에는 이제 포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며 겪은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듯 3개월 후 법정에서 유언장 무효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법정 투쟁을 벌이면서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조용했던 모습 대신 의연하고 강인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옆에는 민수와 수진이 어머니를 지지하며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박미숙과 그녀의 변호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고인 김태수 씨는 유언장 작성 시점인 작년 11월경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중요한 판단을 내릴 때 이전과는 다른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일기장의 필체 분석 결과 유언장 작성 시기와 비슷한 때의 글씨가 이전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더욱이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고인의 가족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된 점, 그리고 고인의 기존 생활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옥은 손을 꼭 쥐고 판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본 법원은 김태수 씨의 유언장이 작성 당시 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따라서 해당 유언장을 무효로 판결합니다. 순간 법정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고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박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박미숙이 정옥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정옥은 박미숙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내 가족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정말 고인을 사랑했습니다. 박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면. 정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말입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 정옥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5년간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함께 와서 엄마의 짐을 정리하고 집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버텨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다 잃을 뻔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의심하고 원망해서. 정옥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구나. 저녁이 되자 정옥은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정옥 자신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여보. 정옥이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상처는 정말 컸습니다. 한때는 45년이 모두 거짓이었나 싶어서 절망했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옥이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아픈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옥의 목소리에는 이제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결국 나를 믿었던 거죠.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주신 건가요?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75살에 새로운 나를 만날 줄은 몰랐어요. 그때 민수와 수진이 차를 끓여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차 한잔 하세요. 새 모자는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함께 극복하면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옥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볼 거야. 그동안 남편과 자식들만 돌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가져야겠어.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마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한글 교실 봉사를 해보려고 해. 교장 출신 아내로서가 아니라 김정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자식들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시련을 통해 새로 태어난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지막 밤, 정옥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편히 가세요.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는 나를 진짜로 지켜줄 거예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고 밝은색 옷을 입은 정옥의 모습에는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75년 평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련을 극복하며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나요? 그럼 다음 사연 때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셔요.